암이 완치됐다는 것이 암의 위험이 사라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죠. 암 환자 4명 중에 1명이 전이가 되고요. 특히 암이 한 번이라도 걸린 분들은 2차 암 발병률이 일반인에 비해서 2.3배나 더 높다고 되어 있어요. 와, 전이하고 재발률이라는 게 생각보다 높네요. 네, 그렇죠. 전이 25%면은 4명 중에 1명은 어떤 뭐 같은 곳일 수도 있지만 다른 곳으로도 전이가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암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들까지 간과한 것이 또 있는데요. 바로 암이 성장하는 속도입니다. 속도요. 네. 1단계 때는 이 정도 속도면은 2단계는 그보다 더 빨라지고 3단계는 더 빨라지고 그리고 4단계는 갑자기 전체로 다 이렇게 움직여주는. 그래서 6개월 만에 바로 말기암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 예. 이때 면역 기능이 무너졌다 하면 암의 성장 속도는 정말 무한대로 빨라지게 됩니다. 아, 그래요? 암의 1, 2, 3기만큼이나 어느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느냐 이거 분명히 좀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위험한 것 같네요. 자, 이번에 만나보실 분도요 이런 위험성을 겪었다고 하는데 직접 만나보시죠. 제가 불면증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뭐 밤을 꼬박 샐 때도 있고 이래서 뭘 해도 약간 몽롱한 상태에서 다니는 기분이고 힘들죠.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자면 그 다음날 하루는 거의 그냥 없다고 보는 게 맞죠. 무려 4년째 이어진 지긋지긋한 고통. 하루에도 몇 번 삶과 죽음을 오가는 기분인데요. 잠도 오늘 몇 시간 못 잤네 또. 피곤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현숙 씨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물을 받아 입안을 깨끗하게 헹구는 것. 그리고 건강을 생각해 실천하는 또 하나. 물 양치하신 이후에는 좀 따뜻한 온수를 드신 또 찬물이요? 미지근한 물 마십니다. 미지근한 물이요? 물 하나 마실 때도 까다롭게 매일 반복되는 습관입니다. 섞어 마시니까 혈액순환도 좀 잘 되는 것 같고요. 몸에 세균이라든가 염증도 많이 좀 가시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 4년째 그렇게 먹고 있어요. 세균과 염증에 유난히 예민해 보이는 현숙 씨. 이를 닦을 때도 나름의 비법이 있는데요. 죽염이에요. 입안에 세균이나 염증이 많은 것 같아서 왠지 죽염으로 닦으면 좀 깨끗하지 않을까 싶어서 죽염으로 닦는 거예요. 조금은 지나치다 싶게 신경 쓰는 이유는 현저하게 떨어진 면역력 때문입니다. 어느 날부턴가 입에 자꾸 구내염도 생기고 피부도 한번 뭐가 물리면 낫지도 않고 제가 그렇게 염증에 신경 쓰는 이유는 혹시 염증 때문에 제가 암이 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4년 전 발견된 악성 종양. 저는 맹장 뒤에 있는 췌장 근처에 암이기 때문에 장기를 다 잘라야지만 걔를 꺼낼 수가 있어서 결국 여러 개의 장기를 잘라내고 대장을 절제하는 대수술을 받아야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암은 이미 림프까지 전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림프까지 또 전이가 된 상황이네요. 네. 누구보다 열심히 앞만 보고 살아온 현숙 씨. 자신에게 닥친 예상치 못한 불행을 감당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암이라고 판정받았을 때 조금 그러면 앞으로는 일상이
그냥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는구나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냥 살아있지만 그냥 사는 거지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 했다든가 뭔가 내가 어떤 일에 열정을 갖기는 이제 힘들구나 이제 그런 생각은 많이 했어요. 한때 별명이 먹순이일 정도로 먹는 걸 좋아했던 현숙 씨. 그녀의 식단이 궁금한데요. 이게 제가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이에요. 고구마 1개, 달걀 1개. 저걸로 하루를 못 버티는데. 그러니까요. 달걀과 고구마로 때우는 식사. 먹는 즐거움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고구마가 섬유질이 많아서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계란도 단백질 때문에 하루에 2개는 먹어야 된다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먹는 것 같아요. 암 진단 이후 유지하는 식단. 일상 중 먹는 순간이 가장 조심스럽기 때문인데요. 자, 식사를 맛있게 하고 계시는데 뭐 급하신 역시나 오늘도 바로 신호가 옵니다. 네, 제가 장이 안 좋아갖고 그리고 소화기관도 약해졌는지 음식 먹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뭘 먹으면 계속 바로바로 화장실을 가야 되거든요. 힘들어요. 왜냐면은 뭐 어디를 갈 수도 없고 불편해갖고 뭘 하기도 겁나고 자꾸 생활에 제약을 받는 것 같아요. 제일 걱정되는 거는 재발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저희는 대장암 같은 경우는 재발되면 거의 사실 그 다음엔 약이 없어요. 약이 없어 죽는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항암도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세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마음이 늘 편치가 않은 거예요. 현숙 씨의 불안과 걱정은 또 있습니다. 바로 당뇨입니다. 사실 제가 암 판정 받기 전에도 당 조절이 잘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암 판정 받고 난 이후로는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걸까요? 190일이면은 당뇨인 거죠. 네. 박현숙 씨의 경우 이제 항암 치료에 당뇨가 발생했는데요. 예. 항암 치료 중에는 부작용으로 인해 당뇨와 고혈압 등 기저질환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 국립암센터 공동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예. 암 환자의 경우는 일반인에 비해서 당뇨병 발생률이 무려 35%나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특히 암을 진단받고 2년 이내에 당뇨병 발생이 굉장히 높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대장암 수술 후 이제 4년. 잘 버티며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앞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은지 씨죠? 오늘 검사하신 NK세포 숫자와 활성도 검사는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보는 중요한 지표인데요. 네, 암세포가 발생했을 때 네, 그것을 제일 처음 네. 해결하는 세포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활성도가 떨어지고 숫자가 네. 모자라면 네. 중증암이 발생할 수도 있고 면역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박현숙 씨 검사 네. 결과에서는 네. NK세포의 숫자와 활성도가 네.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떨어져 있어요. 높은 스트레스 수치와 각별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결과 앞에 마음이 더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연 박사님 지금 네, 결과 자체가 좋진 않네요. 네, 그래요. 맞습니다.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지금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자, 연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데스 코드를 공개해 주십시오. 제가 꼽은 데스 코드는
건강염려증입니다. 건강염려증이요. 네. 대장암 3기면은 그리고 4년쯤 되셨으면 어느 정도 건강염려증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반적으로 당연히 건강염려증은 조금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걱정이 되게 되면은 부정적인 생각이 생겨요.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이어지게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 몸에 스트레스가 연결이 되면 바로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으로 인해서 오히려 결국은 암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요. 야, 특히 암 환자들은 재발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많고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렇죠.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예. 근데 그거를 얼마만큼 감소시키느냐가 결국은 재발을 막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군요. 명의께서 나오셨으니까 네. 얼라이브 코드를 공개를 해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개해 주시죠. 네, 제가 뽑은 얼라이브 코드는 울어라입니다. 울어라요? 네. 환자분들이 치료 과정이나 치료 끝나고 나면서 예. 스트레스도 너무 많고 여러 가지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 감정을 굉장히 숨겨요. 근데 실제로 얘기하다 보면은 예. 말 하나하나에 상처를 되게 많이 받고 울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 울지를 못해서 감정을 억압하거든요. 근데 저는 환자분들한테 울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울고 가면은 마음이 편해지고 암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겠네요. 네. 한번 뭔가 응어리 졌던 게 눈물로 해소가 된다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치료법이네요. 맞습니다. 예. 네. 연 박사님 오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네. 암이라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이겨낼 수 있다 하는 의지와 또 노력이 있다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네. 자, 이번에는요. 얼라이브 코드, 연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얼라이브 코드를 잘 실천해서 암을 극복하신 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찾아가 봤습니다. 만나보시죠. 무더위가 맹렬히 기승을 부릴 때면 이것 때문에 사람들 발길이 끊이질 않는답니다. 없던 입맛도 단박에 잡아준다는 밥도둑. 바로 푸짐하게 제철 채소들이 더해지는 쌈밥 한정식입니다. 싸먹는 재미도 아주 쏠쏠하다는데요. 기력까지 잃기 쉬운 여름철이면 찾는 분들이 부쩍 많아진답니다. 특별히 더 챙겨 먹는 이유가 있을까요? 젊을 때하고 몸이 틀려요. 하루하루가 틀려요. 이 채소들이 신선하고 비타민도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걸 먹으니까 내 몸도 같이 막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한 살 한 살 먹어가다 보니까 면역력 쪽으로 신경을 자꾸 쓰게 되더라고요. 주변에 뭐 유방암, 대장암 걸린 언니들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의식적으로 좀 많이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채식 위주의 식단이 면역 관리에는 어떤 도움을 주는 걸까요? 채소나 과일에는 체내 항산화력을 강화시키는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합니다. 그중에 비타민C가 대표적인 항산화제입니다. 비타민C는 세포를 노화시켜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활성산소,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며 조직 손상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비타민C는 암세포를 직접 공격해 사멸시키는 NK세포와 같은 면역세포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는데요. 암에 대처하기 위해서 또 하나 간과해선 안 되는 것.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교란시키는 주범, 활성산소입니다. 자동차가 뿜어내는 배기가스처럼 우리 몸도 대사 과정을 하는 과정에서 산소 찌꺼기, 활성산소가 발생하는데요. 정상세포를 공격해 세포를 산화시키고 혈관, 장기까지 손상시켜 면역력을 끌어내리는 강력한 위험인자죠. 과도한 활성산소가 발생하면 면역세포들을 자극하여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노화를 촉진할 수 있고 심내혈관 질환과 사망 원인 1위인 암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평소 채소, 과일을 즐겨 먹는다는 40, 50대 주부들과 함께 체내 비타민C 섭취량을 측정해보기로 했습니다. 삼겹살 먹을 때도 상추, 깻잎 싸서 먹고요. 따로 챙겨 먹지 않아도 비타민 수치는 높게 나오지 않을까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놀랍게도 모두 비타민C가 부족한 상태로 확인. 특히 50대보다 40대 젊은 주부는 결핍 정도가 더 심각했는데요. 비단 이분들만의 문제일까요? 현재 우리나라 국민 75.8% 이상이 비타민C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체내 비타민C가 부족하게 되면 면역 저하로 인해 각종 질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지방분해가 되지 않아 비만을 초래하거나 급격한 피부 노화까지 올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당뇨, 괴혈병, 심혈관 질환에 암의 위험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일반인의 경우 비타민C의 하루 섭취 권장량은 100mg에서 2000mg까지입니다. 비타민C는 몸에서 스스로 생성이 되지 않아서 외부에서 꼭 섭취가 필요한 영양소인데요. 그런데 일반 비타민C의 큰 단점은 체내 흡수율이 19%에 불과하다는 것. 다시 말해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게 더 많다는 건데요. 그렇다고 너무 과도하게 양을 늘리면은 구토나 오심, 속쓰림 등의 위장 장애와 심할 경우에는 신장 결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내 흡수율이 높은 비타민C를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한 주인공을 만나봤습니다. 생사의 고비를 넘어 새롭게 시작한 인생 2막. 주변에서 모두 그녀를 불사조라고 부릅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한 2시간 가까이 한 10,000보 이상은 항상 걸어요. 암 수술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매일 걸어요. 한눈에도 탄탄한 근력을 자랑하는데요. 날씨 좋다. 저는 암을 이겨내고 2번째 인생을 살고 있는 장기덕이라고 합니다. 7전 8기, 인생 역전의 주인공. 60대에도 고운 피부와 나이살 없이 날씬한 몸매를 유지 중인 귀덕 씨. 수년 전 그녀는 암 환자였습니다. 밤에 10시에 퇴근했거든요.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막 갑자기 배가 정말 쥐어 뜯듯이 아프더라고요. 화장실을 갔는데 펑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냥 완전히 변기통 하나가 혈변이었어요. 대장에 암덩어리가 터져 출혈이 심했던 것. 장 전체로 이미 암세포가 퍼진 상황이라 대장의 3분의 1, 무려 30cm를 절제하는 대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1년 정도 지났는데 어느 날 샤워하는데 가슴에 뭐가 잡히더라고요. 설상가상, 유방암 직전에 커다란 선종들이 발견되었고 갑상선, 심장, 췌장에도 예후가 좋지 않은 종양까지 확인돼 악몽과도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지금은 암을 겪은 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활력이 가득한 귀덕 씨. 체력도 완벽하게 회복했다는데요. 마음껏 걷고 활동할 수 있는 모든 일상이 그녀에겐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오늘 운동 잘했다. 포기하지 않고 보란듯이 암을 이겨낸 그녀. 그 건강 비결이 궁금해지는데요. 리포준 비타민 C예요. 암 진단 후 면역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쭉 먹고 있어요. 운동 끝나고 좀 지치고 그럴 때 먹으면 컨디션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귀덕 씨의 면역 관리에 큰 도움을 줬다는 리포존 비타민 C란 무엇일까요? 비타민C의 세포를 보호하는 세포막의 주성분인 인지질을 감싸 만들어진 것이 리포존 비타민C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구조가 다르면 튕겨내는 성질이 있어 일반 비타민C는 세포까지 흡수되지 않고 소변 등으로 배출되는 반면 리포존 비타민C는 세포와 유사한 인지질로 감싸 비타민을 보호하고 체내 흡수율을 높인 비타민C입니다. 또한 리포존 비타민 C는 소화기관에서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아 속쓰림도 덜한데요. 연구에 따르면은 리포존 비타민 C의 체내 흡수율은 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리포존 비타민 C와 일반 비타민 C 간의 흡수율을 지켜본 결과 리포존 비타민 C의 혈장 농도와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또한 혈장 속에서 리포존 비타민 C는 일반 비타민 C보다 높은 농도로 오랜 시간 유지돼
비타민 C의 체내 지속성 역시 긴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그로 인해 세포막에 안전하게 도달, 높은 흡수율로 체내에서 더 오래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